정기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정의와 국회의장의 결단에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 중단 선언 등 강경 대응하면서 국회가 다시 길을 잃고 있지요.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26일 본회의 사내로 피해본 것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기국회 파행 책임을 정 의장과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연기를 이끌어내 한시름 돌리려던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반격에 궁지로 몰린 모양새인데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처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정기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불투명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9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 통해 살펴보고요. 안은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정가 소식 살펴봅니다. 김효진 PD의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예.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일로 못 박은 3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회동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하는 여야 원내대표 유가족 대책위 3자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3자 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예.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전향적인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보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들은 얘기인데, 유기홍 대변인은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많은 부분 양보한 상태에서 보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활용 점정만 남았다. 점 하나만 찍으면 다 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의 경우 오늘 아침 이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전향적인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자 회동에서 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은 3자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요. 내일 본회의 등원 문제 등에 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입장 변화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신 데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라는 중요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줄곧 새정치연합이 최근 해오고 있었긴 합니다만 아무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이유 없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전후 맥락을 좀 따져보면 당내에서 만남을 좀 재촉하거나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늘 오랜만에 한마디 했는데 이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서 원내대표는 야당을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저쪽이 세월호 특별법, 저쪽이라 하면 새정치연합이겠죠. 저쪽이 세월호 특별법 등에 관한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나시라. 그것이 여당의 책무요. 우리가 가야 할 여당의 길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야당이 국정의 한 축임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서청원 의원, 김무성 대표 등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소득이 있든 없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부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오전 그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방점이 옮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핵심은 투쟁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내라는 말이겠죠. 즉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로 들어가서 의회 내로 들어가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팎에서 새누리당에 항복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위원장은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여당의 대화 거부로 당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질이 멸렬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서민 증세서부터 이슈 파이팅을 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면 세월호 특별법도 제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또 새누리당에 던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그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뭐냐는 이 새누리당의 질문, 계속해서 이런 질문만 새누리당이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질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줬습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을 향해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전국을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라고 일갈하기도 했지만 이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유가족을 설득해 보겠다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은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새누리당 내 혁신 기수구인 보수혁신위원회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죠? 네,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공식 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정기 회동 날짜와 또 분과 설정, 주요 의제 등 향후 6개월간의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혁신위 테이블에 올려질 내용은 이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상향식 공천과 관련된 완전 국민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및 이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인사검증위원회 설치안 또 권력구조 개헌안까지 매우 포괄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보수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네. 그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를 두고 대권 잠룡들의 각축장 성격이 강해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한때 거론이 거명이 됐던 이 원희룡 제주지사 또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문위원 정도로만 이름을 올리면서 잠룡 집결 논란이 다소 누그러들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이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기존의 최고위원회를 위협하는 수준의 의결 기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물론 직접 선임하긴 했지만 과연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위원장과 앞으로 내내 화합하는 모습만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이 당장 권력구조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그런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도 혁신기구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인데 새누리당과 비교하면은 표면적인 파격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혜영 의원이 사선의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연합혁신기구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2월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논의가 됐던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의 개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런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지금 대선 개입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런 한가로운 타령을 하고 있을 때냐라고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던 그런 방안들입니다. 원혜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당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가장 크게 대조가 되는 대목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 시스템, 즉 당의 중앙 권력에 손을 대는 수준의 혁신안이 아직까진 표면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일례로 언급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는 이 정당 정치나 정당 문화 내지는 정당 제도에 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로 개혁의 수준이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 이 공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혁신 기구가 움직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임시 지도부격인 이 비대위의 기반 위에서 혁신 기구가 꾸려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미 당 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 같은 정치적 뇌관이 이미 설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기구라고 해도 이거와 연결이 되는 이 공천제도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그런데 그 거명되는 혁신위원회 면면을 봐도 새누리당에 비해서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이고 외부 인사 영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원혜영 위원장이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서 초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처럼 초선 의원 중심으로 꾸려진 혁신위가 강력한 기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일단 비대위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서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들을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라고 밝힌 우익단체의 회원들이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정리하겠다고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이란 글자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어제 오후 서울시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직접 정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예. 이들은 세월호 분향소 쪽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서울시청 직원들과 경찰의 제지로 물러났습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이날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라면서 지겹다라는 건 찢어지고 비 맞아 너덜너덜하면 보기 싫지 않느냐, 오래 달려있음으로 인해 모양새가 안 좋아 아이들에게 애도하는 마음이 적어지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 한 명은 곧 지겹다는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노란 리본을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정리해서 보관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하지만 사실 속내는 노란 리본 철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들은 노란 리본 철거에 실패하고 광장을 빠져나가면서
여기선 못됐지만 전국에 있는 구국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노란 리본을 떼는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서북청년단 대변인이라고 밝힌 정함철 씨는 왜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으로 몰고 가느냐, 일부 선동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내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대변인은 자신이 과거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창립 발기인이었고 현재는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노란 리본 철거 운동 자체만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명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북 청년단은 1946년 11월 30일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만든 우익단체로 해방 이후 테러를 자행했던 구구 반공단체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에 많은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고 서북 청년단 소속의 안두희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미군의 정보 보고서에서도 서북 청년단의 활동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북 청년단,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이다 라면서 개명천지에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 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아니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며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이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이도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컬럼리스트이자 방송인인 허지웅 씨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지웅 씨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서북청년단이 뭔데 재건을 하겠다는 거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고작 수십 년 전의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입니다. 라면서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부끄러워하며 어른이 어른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사수합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백찬호 CR재단 운영위원도 해방 이후 제주도민 학살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극우 조직인 서북청년단을 세월호 전국과 맞물려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처럼 이북 출신들은 아닐 거고 상징성을 빌리는 것일 텐데 어버이연합에 이어 세대별로 극우 세력을 키우려는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반인 유가족들이 합동분향소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영정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군요. 예,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안산정부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20여 명은 어젯밤 3시간여에 걸친 총회 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예. 현재 합동분향소에는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에 34명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 유족들은 그동안 단원고 유족들의 수사권, 귀속권 요구에 반대하는 등 학생 유족들과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여야의 2차 합의안 수용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 분향소에도 영정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안산 분향소 영정은 원래 철수하려고 했다라면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에서 일반인 유가족 폄하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폄하 발언은 단원고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말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 유 대변인은 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귀속권을 줄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쪽지에 써서 보여줬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만난 것은 일반인 유가족이 아니라 단원고 유가족 임원이었다고 자신의 착각을 일반인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청도경찰서장이 주민들에게 돈 봉투 돌린 사건 있잖아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송전탑 시공업체 압수수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경찰서장을 통해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또 한국전력이 주민들에게 돌리려던 돈의 일부가 송전탑 시공업체로부터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었습니다. 예. 이에 경찰이 오늘 송전탑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모 시공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 이모 씨로부터 주민에게 건넨 돈 1,70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시공업체가 보전해주기로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가 시공업체로 확인될 경우에 시공사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 주택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시민이 16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시민이 전국에 15만 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강동원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만 명 가까운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 5천 명 가운데 0.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강동원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피부양자들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피부양자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동산을 수십 채나 보유한 시민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강동원 의원실은 과세표준 합계액이 21억 3천여만 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 또 13억 8천만 원대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이 피부양자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일정 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소식도 정말 뜨거웠는데 대학생 2명이 과자 뗏목 타고 한강 횡단했잖아요. 네. 국내 과자 업체들의 과대 포장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였죠. 그렇습니다. 대학생 2명이 어제 오후 이른바 질소과자로 불리는 국내 과대 포장 과자 160개로 만든 과자 뗏목을 타고 30여 분 만에 한강을 횡단했습니다. 예. 이들은 국내 과자 업체들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과자 뗏목 한강 횡단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요. 대학생들은 수십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채 1시간 반 동안 차근차근 과자를 테이프로 묶어서 뗏목을 만들었고 뗏목이 모양을 갖춘 이후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로 뗏목을 감쌌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한 유성호 학생은 국내 과자 업체를 향해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행사 이후에는 과자 뗏목을 수거해 세척한 뒤에 봉사활동과 동시에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모 씨는 과자값은 계속 올랐는데 정작 뜯어보면 먹을 게 거의 없다며 오히려 먹는 양보다 질소가 더 많으니까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말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 영화 상영관들의 사전 광고 상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도 어제 영화를 봤는데 광고가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평균 11분 정도 광고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영화 상영관에서 관람객들이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평균 11분 동안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는 지난 20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서울 시내 6개 영화 상영관의 광고와 영화 상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상영 개시 시간이 티켓에 표시된 것보다 평균 11분가량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고는 주로 영화 예고편과 계열사 제품, 성형외과 소개 등 상업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광고 시간이 가장 긴 영화관은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으로 12분간 광고를 상영했고 광고 건수는 적게는 21건부터 많게는 27건까지 있었습니다. 영화진흥법에는 영화 상영관의 과도한 광고 상영에 대한 규제 조항이 현재 없는데요.
이를 바로잡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친서를 전달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보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까지 지참해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예. 북한이 유엔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과 어느 때보다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엔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지난 2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뉴욕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북한이 유엔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유엔 한 관계자는 친서에 놀랄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례적인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과 대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또 유엔이 추진하는 업무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슬람국가 IS와의 갈등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습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 전선이 시리아 내의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공습 범위를 터키와 접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IS가 장악한 시리아 최대 규모의 가스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AFP 통신은 국제연합 전선이 어젯밤 IS가 장악해온 시리아 최대 가스 시설인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의 코네코 가스 공장을 처음으로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 중부사령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시리아 북부 라카주의 정유시설 4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군과 아랍 동맹국들은 전날도 시리아 북부 아인 아랍과 알 하사카, 민 베즈 등 터키와 국경을 맞댄 지역의 IS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IS가 수도라고 자처한 라카에서도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편 영국은 키프로스 공군기지에서 토네이도 전투기 2대를 발진시키는 등 7시간에 걸친 첫 작전을 벌였지만 실제 공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1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안건 처리 연기를 계기로 중단된 여야 간 원내 협상이 오늘 오전 재개가 됐고, 또 새정치연합은 오후에 의원총회 열어서 내일 본회의에 참여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 주말부터 이제 격화가 됐죠. 예. 26일 지난 금요일에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제 감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제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었고요. 이 정의화 의장이 이제 집권 상정하면 이제 91개 법안 처리를 집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정의화 의장이 마지막에 마음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쪽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며칠 더 말미를 주겠다. 야당의 진정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마. 이 얘기와 함께 9분 만에 산회하면서 내일 30일에 이제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여당은 이제 격앙된 상황이었고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언론 매체 헤드라인만 우리가 따보더라도 뭐 벌집 쑤신 듯했다, 발칵 뒤집혔다 이런 이제 표현이 쓰였는데요. 뭐 그 이 한 단초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예. 물론 이제 김무성 당대표 반려하고 뭐 동료 의원들이 만류하면서 수습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제 일요일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당대표에게 통 크게 만나자, 원샷 단판 짓자 이런 제안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이 새누리당 반응을 쌍을 하지만 그러저러한 여파로 오늘 오전에 이제 원내대표 접촉이 재개가 됐고요. 거기서 결정된 것은 이제 한 2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세월호 유가족 이 새 임원단 있죠. 이 전명신 그 이 회장, 저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이는 3자 회동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당 쪽에서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분들이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야당도 함께 보기로 했다. 야당은 또 이분들이 오늘 임원 이 회의를 오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해서 이제 3자가 만났는데요. 오늘 오후 3시 회의가 내일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 향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놓고 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렬이 되면 말이죠. 2시부터는 이제 야당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 아마 내일 본회의를 일부 더 미루는 것으로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부 다수 의원들이 내일은 좀 준비가 곤란하다. 10월 초경으로 날짜를 재조정하자 하는 의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지금 요 며칠 사이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여당의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일 더 이상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도 뭐 야당 입장을 반영해주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은 어떻게든 법안 처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예요. 예, 예. 내일 이제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제 여당 단독으로 결국은 본회의가 강행되느냐 하는 시금석이 오늘 오후경 정도에는 그 분위기가 전망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두어 시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여야 국회 얘기했고, 이게 입법부의 문제다, 특별법이 어쨌든 제정이 돼야 그 다음에 특검이 진행되든 뭐 진상조사위가 가동되든 할 거 아니냐. 이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의회주의자라고 표방하시기 때문에 입법부가 먼저 할 일을 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 다음 수순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고수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것도 이 국민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그 캐나다와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도 뉴욕 유엔 총회에 순방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출국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지금 이제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세비를 사실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다녀와서 원래 이 정기적인 일정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거나 내일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순방 전에 던져놓고 간 이야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세계헌법재판회의에서 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일부 담겨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예를 들면 힘과 이익으로 법과 원칙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찌 보면은 이 법을 뛰어넘는 뭐 목소리들에 대한 이제 단호한 입장을 또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근데 후반부에 보면요, 굉장히 주목할 이야기가 사회적 통합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데 기여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 부탁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어법이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에서 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대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100%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국가 통합입니다. 국민 대통합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집권 2년차 후반이 되는 이 상황까지
지금 국론을 분열하는 주역이 어찌 보면 정부 측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면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버 검열 문제 말이에요. 예. 온라인 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 좋은 기반을 구축한 회사의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메신저를 사람들이 다 등지고 텔레그램이라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국적 불명이었던 러시아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개발했고 독일에 소재가 있는 회사인데 이쪽으로 옮겨 타는 현상이 주말 내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 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개인 비밀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이제 누리꾼들의 허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주장한 것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청와대 측이 이 국론을 계속 분해시키는 쪽으로 그러면서 지금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은 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등장을 하면서 예. 어찌 보면 좌우 이념 대립의 현상이 또 이 정성사라고 하는 이 탈북자 출신의 이제 영화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새누리당 혁신위의 위원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밝혀진 것이 이 일베의 그 폭식 행사 퍼포먼스에 이 양반이 돈도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념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이 좌파적인 행태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걷어내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지금 집권 여당 쪽의 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임명장을 받고.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측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냉정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지금 그렇다면은 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예. 작년 내내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는 상황으로 여야 정쟁이 시끄러웠을 때 국론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국민들 이제 이 야권 쪽에 정부가 대놓고 얘기한 게 뭐였어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야당에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묻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때가 왔는데 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대립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을 조장하는 이 구조 틀을 만드는 세력은 과연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명백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의 세계 헌법재판 회의 여기서의 이제 연설은 공약의 내용도 일부 담겨 있으면서 그럼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오늘 오전 연설에서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계 헌법재판 회의에 이제 주문하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과 경제성장, 인권 문제와 경제성장이 함께 잘 동반성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근거해서만 모든 사안을 법리적으로 판결하는 곳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경제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사실은 이게 기업 측의 편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국내에서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재벌들에 대한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어요. 최경환 부총리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벌들의 또 이 상대적인 어떤 이 차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저 국가에 기여하는 선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삶을 활용한다든가 선처해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법무부는 오히려 경제부처와 충돌을 하더라도 우리는 법만 따지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부처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런 법적인 좀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국무총리나 하락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해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가 재벌에 대한 선처, 사면 얘기를 먼저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각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마다. 예. 이게 굉장히 뒤틀린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이 세계 헌법재판 회의에서 던진 이 연설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레토릭을 썼습니다만 결국은 경제 성장에 이 지장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또 기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께서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서도 상당히 위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현안에 모두 다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일 또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텐데, 예. 먼저 오늘 이제 이 입법부 내에서 여야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야당 내 의총의 결과도 보고, 유가족 측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되는지 보고, 내일 본회의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이미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저장적인 자세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도 이 여러 가지 그 유가족에 대한 또 좀 어두운 분위기가 조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노란 리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이건 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사회적 행위인지를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또 오늘 이제 일반인 유가족들은 지금 이제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뺀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이제 분위기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인데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죠. 집권하고 나면 보통 통합을 강조하면서 통합성 중심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당이고, 야당은 이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번 정부는 매우 특이한 것이 계속 국민들을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고 넷으로 쪼개는 이 정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참 역대 정부에서 보기 드물었던 이 통치 전략이다. 전국 주도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게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는 뭔가 좀 포용적인 이 정책이나 입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여당과 유가족들이 또 단발 물러서서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을 위한 고민의 결과 우리들은 이런 좀 유연성을 발휘했다라고 대안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이제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가 좀 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하루 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시간 1분 남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극우단체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베의 어떤 그 광화문 폭식 투쟁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통일 독일에서 나치가 다시 등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서북청년단이 뭐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해방전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하자를 주도했던 조직과 단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또 이 정권이 표면적으로 할 수 없는 백색 테러를 저질렀던 깝잡이 조직이고요. 서북청년단의 이름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역사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알만한 분들은 정말 좀 뭉쳐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북청년단이 얼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향후 전망보다도 이 이름이 광장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에 아주 큰 후퇴를 이제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